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는 이끼가 신경 쓰이시나요? 혹시 테라리움에 물을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혹은 테라리움 안에 곰팡이가 생겨 걱정이신가요? 제가 처음 곰팡이를 맞이했을 때 생전 처음 가본 타지에서 오갈 곳 없이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물주기와 곰팡이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10분만 투자하시면 나의 테라리움에 맞게 물을 주는 법, 곰팡이가 생겼을 때 단계별 대처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영상은 제 경험과 몇 가지 해외 자료, 그리고 미치쿠사 채널의 서적, 아쿠아라이프 서적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이제 테라리움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우리의 공공의 적,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20에서 30도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곰팡이는 테라리움에 자주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환기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환기는 밀폐형이라면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뚜껑을 완전히 열어주어 환기시켜주면 좋습니다. 일부 오픈이 되어 있는 반밀폐형의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기면 평소보다 뚜껑을 좀 더 많이 열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환기 외의 예방 방법으로는 편백수를 주기적으로 분무해주는 법과 톡톡이 증강류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톡톡이는 대표적으로 테라리움, 비바리움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배설물, 썩은 식물, 곰팡이 등 다양한 유기물들을 제거해 주어 테라리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톡톡이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미 생긴 곰팡이를 빠르게 제거해 주기보다는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테라리움 곰팡이 예방제와 박테리아 활성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특히 유목에 잘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중 가장 약한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백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편백수를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물방울이 맺히도록 충분히 뿌려줍니다. 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니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뿌려주시면 서서히 곰팡이가 사그라듭니다. 이 과정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곰팡이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즐기는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곰팡이가 핀 자리에 물을 세게 분무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테라리움 안쪽에 물이 차오르면 안 됩니다. 저는 주로 이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방법은 좀 더 강력한 조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목을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곰팡이가 핀 유목을 꺼내어 흐르는 강한 물로 씻어주고 세척솔로도 한번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나는 곰팡이가 참을 수 없다,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인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생물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연산과 물을 15대1로 희석하여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주시고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넣어주시거나 과산화 수소수를 15대1로 희석시켜 분무기에 넣고 뿌려준 후 건조되면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수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곰팡이 외에 화분 속 뿌리파리를 제거할 때도 물에 희석시켜서 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물생활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끼 제거나 시아노박테리아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물속 생물에게 전혀 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유목을 삶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균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목 안쪽까지 뜨겁게 되도록 푹 삶아줍니다. 이후 건져내어 유목을 식힌 후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끼와 흙의 곰팡이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편백수와 물 뿌려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심하면 과산화수소수 희석액을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일 때는 부분적으로 이끼와 흙을 교체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곰팡이는 초기에 한번 찾아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이후로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관리가 잘 안되면 가끔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압축 분무기를 사용해서 물을 줍니다.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압축 분무기가 아닌 일반 분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세팅 시 바닥 흙이 바짝 말라 있다면 처음에는 꽤 많은 물을 주셔야 합니다. 흠뻑 주기는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번 테라리움에 왔다 간 느낌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바닥 흙이 전체적으로 촉촉해질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무기로 바닥까지 촉촉하게 주시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처음에는 이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물을 주는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라리움에서 물을 주는 주기는 뚜껑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픈형이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여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끼가 건조함을 버틸 수 있는 종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픈형에 사용할 수 있는 이끼는 서리 이끼가 있습니다. 완전 밀폐형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초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40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준 80세 할아버지의 테라리움 영상이 있는데요. 테라리움 내부에서 식물이 물을 먹고 증산작용을 하고 다시 물들이 유리 벽면을 타고 흐르면서 흙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테라리움 내부에서 이런 물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물이 필요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밀폐형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가볍게 물을 주시면 되며 비오듯이 흠뻑 주기보다는 분무기로 가볍게 5에서 10회 정도 전체적으로 주시고 다시 밀폐해 주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어 곰팡이에 약하고 일부 이끼가 이쁘게 자라지 못하고 웃자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오픈형일수록 물을 자주 줘야 하고 밀폐형일수록 물을 자주 안 줘도 됩니다. 팔로다리움 같은 경우 물이 바닥에 고이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흠뻑 주는 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수조의 경우 뚜껑을 항상 반 정도 열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한 번 비 오듯이 흠뻑 주고요. 주말에는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주기 방법으로는 물이 많이 고일 때까지 주시면 안 좋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비단 이끼는 물에 직접 닿으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다만 물을 매우 좋아하는 초롱 이끼나 물가 이끼 종류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물이 고여있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고여있는 물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조금 밀어내고 스포이드로 물을 빨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테라리움마다 환경 및 뚜껑 오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을 주려고 하실 때 겉흙이 마르고 이끼나 식물이 말라 보이면 물주기 시기가 늦은 것으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리 벽면에 물방울이 많고 이끼나 식물 위가 촉촉하다, 흙도 전체적으로 촉촉하다 하시면 물주기를 밀어주셔도 됩니다. 밀폐형의 경우 유리 벽면에 물기가 없고 안쪽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테라리움의 물주기와 곰팡이 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해당 영상의 솔루션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도 처음 테라리움을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제 테라리움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언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다시 새순이 나온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번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테라리움의 이끼와 식물들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케어를 해주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라리움을 관리할 때는 조급한 마음 없이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테라리움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테라리움 시작이 고민이시거나 작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혹시나 나만 알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